안녕하세요. 주말에 가는 집입니다. 컨테이너 베이스로 만들어진 체류형 쉼터가 이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컨테이너이지만 그 어떤 주택보다도 더 튼튼하고 또 화재에도 정말 강한 체류형 쉼터 전용 모델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특히 루프탑 구조를 갖고 있어 이 공간에서 휴식이면 휴식, 작업이면 작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 그런 체류형 쉼터입니다. 게다가 실내 인테리어는 꼭 갖추어야 할 것들은 모두 갖추고 기본에 충실한 그런 구조의 체류형 쉼터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화이트톤의 넓은 거실에 개방감이 정말 좋게 큼지막한 창호들이 있어 시골의 풍경과 너무나 잘 어울릴 것만 같은 그런 쉼터이었는데요. 바로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에 위치하고 있는 신세기 컨테이너에서 대표님과 함께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죠.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에 위치하고 있는 신세기 컨테이너에 처음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네. 저희 구독자들이 신세기 컨테이너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세기 컨테이너 대표 황미숙이라고 합니다. 컨테이너 제조회사 운영한 지 25년 차이고요. 컨테이너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직접 생산하는 알찬 기업입니다. 이번에 체류형 쉼터를 소개하고자 이렇게 구독자님과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반적인 컨테이너가 지금 주변에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제품이 이 제품인가요? 네, 맞습니다. 되게 예쁘고 아름다운데 이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라 까사벨라라고 이태리어인데요. 아름다운 나의 집이란 제품입니다. 전혀 컨테이너 같지 않고 카페 같은 분위기가 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일반 컨테이너 공법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아, 그렇군요. 이 체류형 쉼터 전용 모델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좀 설계가 되었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일반적인 컨테이너가 아니고요. 수직 하중을 최대한 구조적 계산해서 맞춘 내구성에 엄청 강한 그런 체류형 쉼터이고요. 지금 디자인 특허 출원 중이고요. 상표도 특허 출원 중이고 저작권 등록을 마친 디자인 하우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 도용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 신세기 컨테이너와 건축사님과 함께 또 이 설계가 진행되었다라고 들었는데 네. 오늘 건축사님도 함께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네, 이 제품을 건축사님께서 디자인해 주시고 같이 고민을 했기 때문에 건축사님이 보완해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그럼 건축사님 한번 모셔볼까요? 네, 건축사님 오시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정보위원회 위원 권순만 건축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라카사벨라 이 건축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신세기 컨테이너 대표님께서 컨테이너의 특징인 내구성을 강조하면서 심플하면서 모던하고 세련미를 극대화시킨 체류형 쉼터를 요청하셔가지고 수개월간 같이 노력 끝에 만들어진 창작물입니다. 아, 그렇군요. 창작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술 작품 같은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는데요. 데크도 예쁘게 만들어져 있고 루프탑까지 만들어져 있는데요. 가까이 가서 한번 이야기를 더 나눠볼까요? 네. 네, 대표님. 네. 지금 저희가 이 라카사벨라 앞에 나와 봤는데요. 전체적인 구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 체류형 쉼터는 일자형이 아닌 기역자 굴절형 연동형 체류형 쉼터입니다. 두 개의 모듈인데 하나는 3.3에 7.3, 높이가 3.2m의 하나의 모듈과 또 하나는 3m에 3m, 높이가 3.2m의 하나의 모듈 두 개가 합쳐서 기역자를 만든 그런 체류형 쉼터입니다. 아, 그렇군요. 전체적으로 10평 정도 네.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 샘플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데크도 이렇게 멋지게 깔아 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체류형 쉼터에는 데크가 제일 긴 면에 1.5m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단 이 굴절형 체류형 쉼터에 가장 최적화된 그런 데크를 만들고자 해서 이렇게 샘플로 만들어 놓고 이거는 건축물로 나중에 필요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얘기고요. 체류형 쉼터만 하시게 되면 제일 긴 면 한 4m 정도만 데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체류형 쉼터 같은 경우에는 또 되게 특징적인 게 루프탑이 만들어져 있어요. 네네. 저희 구독자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이런 체류형 쉼터에 루프탑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이 부분은 건축사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가능합니다. 체류형 쉼터는 높이가 4m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루프탑은 높이 및 층수에 산정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또 컨테이너의 특징은 내구성이 강하고 지붕이 평스럽이기 때문에 루프탑 설치에 아주 최적화된 휴게용 쉼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루프탑 구조를 갖고 있는 거는 신세기 컨테이너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건축사님이 같이 이 건축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지만 혹시라도 지자체 담당자들한테 한번 확인은 해보는 게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해당 지자체마다 해석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법에는 문제가 되진 않지만 사전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체류형 쉼터의 외관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실까요? 네, 가시죠. 가보시죠. 네, 대표님. 이 전면에 되게 큰 대창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내 공간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데요. 이 대창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체류형 쉼터라고 하면 일단 농촌의 뷰 좋은 곳에 설치하는 게 일반적이어서 밖을 내다보면서 휴식을 취하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쉼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크게 픽스창을 냈습니다. 정면에. 그렇군요. 단열에 있어서 좀 취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이 픽스창이 16mm 페어이기 때문에 단열은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되지만 그 개방감이 조금 열손실은 감소한다고 보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이 16mm 페어의 2000에 2100짜리 큰 창이 이 하중을 견딜 수 있느냐, 이동할 때. 그게 가장 더 관건이어서 저희는 일단 가장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게 시도를 한 거입니다. 일반적으로 컨테이너라고 하면 현장에서 쓰기 때문에 뭐 그렇게 튼튼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1T짜리 철판에 테크 용접에서 실리콘을 처리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휴게용 쉼터는 철판 자체가 1.4T이고요. 철판과 철판 사이에 올 용접, CO2 용접을 했기 때문에 실리콘산이 절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로 묶어진 철판 위에 아연각관 1.4T 파이프를 다 덧대어서 수직 하중을 견디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이 이동할 때 움직여서 깨질 수 있거나 뒤틀리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밖에서도 대어줬고 이 안에서도 다 파이프로 대준 상태입니다. 구조적으로 굉장히 신경 써서 안전하게 만든 제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게 아연곽관이 지금 네네. 외부에 이렇게 또 덧대진 거예요? 네네. 이 철판 위에 올 용접 시우트 한 위에 다시 또 용접을 해서 다시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 수직 하중을 견디는 구조적인 계산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 밑에 보면은 스판 용접이 아니라 아닙니다. 지금 보면은 예, 다 올 전체적으로 용접입니다. 용접이 다 되어 있어서 네네. 누가 와서 추더라도 절대로 터지거나 변형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또 일반적인 그럼요. 컨테이너랑은 또 차이점을 갖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측면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 와서 보시면 여기는 슬라이드 창으로 안에서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밖에서는 안 열립니다. 안에서 잠그면 밖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에서만 나올 수 있는 구조고요. 16mm 페어 이중창입니다. 그렇군요. 단열적으로도 16mm 페어율이 지금 이게 예. 아르곤가스가 주입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중 창호니까 이 측면은 더 보강이 되어 있겠네요. 네, 보통 밖에 페어면 안에는 단창을 많이 쓰거나 22mm 페어 하나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하중을 움직이면서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16mm 페어를 이중으로 다 한다는 이유는 구조적으로 계산해서 시공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루프탑 공간으로 한번 이동을 네, 해볼까요? 가시죠. 자, 여기 보시면 계단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 다 붙여놨고요. 두 사람이 올라갈 수 있을 정도 여유롭습니다. 이게 높이가 3m 이상이다 보니까 하나로 올라가면 경사가 급해서 좀 위험할 수 있어서 안전하게 두 단을 만들었습니다. 네, 대표님. 저희가 루프탑 공간에 올라왔는데요. 와, 이 루프탑 공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공기도 상쾌하고 전망도 좋고 누구든 이렇게 루프탑을 좋아하십니다.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루프탑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고려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요. 네, 농작물, 고추를 말리든 나무를 말리든 뭐 감을 말리든 이렇게 걸어서 그런 용도로도 쓰지만 이제 손님들이 오시거나 아이들이 오면 캠핑장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텐트도 세팅하고요. 의자와 식탁을 마련해서 차도 마시고 고기도 먹고 하는 공간으로 쓰면 너무나 잘 활용할 수 있으실 것 같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네. 또 이런 공간이 네. 경치 좋은 데서 이렇게 구경을 해도 될 것 같은 아주 네.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여름밤에 별도 보고요. 그렇죠. 네. 와,
그리고 지붕이 이렇게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것 때문에 이제 층으로 그렇죠.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셨죠? 그렇죠. 루프가 이게 막혀져 있지 않고 이렇게 트여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건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예, 건축사님께서 가능하시다고 말씀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의 활용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한번 요 네. 난간에 대해서 네. 만져봤는데 네, 안 움직입니다. 엄청 튼튼한데요? 네네. 이 위에 아이들도 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제품이고요. 위 간격, 아래 간격 모두 다 CO2 온용적으로 한 제품입니다. 아, 이것도 다 올용접이에요? 네, 그럼요. 보시면 실리콘 같은 사양 테크 아닙니다. 와, 네네. 일단은 용접에 있어서는 네네. 되게 꼼꼼하게 지금 네네.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층으로 내려가서 실내 네. 공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보시죠. 네, 대표님. 저희가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네. 현관이랑 또 이 처마, 라카사벨라 명칭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 라카사벨라라고 브랜드화 시킨 제품이기 때문에 위에 명판식으로 예쁘게 해서 미간을 해치지 않고 더 돋보이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위에 처마는 800 정도 나오는 제품이고요. 카보네이트로 해서 강화 플라스틱으로 해서 깨지지도 않고 견고하고 오래가고 이 어닝도 색상을 많이 고려해서 선택을 한 거고요. 이 앞에 로고를 보시면 더 K 아크텍처 건축사님의 디자인 하우스라는 로고를 붙여놨고요. 근데 여기 싫으시면 개인적으로 붙이시고 싶은 로고를 붙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건축사님이 또 설계를 하셨으니까 그렇죠. 부착을 해 놓으신 것 같고요. 네, 네. 현관문도 네. 방화문이겠죠? 당연하죠. 단열 방화문입니다. 네, 대표님. 저희가 실내에 들어왔는데요. 가장 느껴지는 게 되게 조용하고 기밀이나 단열 이런 것도 다르겠죠? 네, 안에 이제 철판 내부 안쪽에다 다 열반사 단열재로 해서 기밀을 했고요. 흡음 효과가 가장 뛰어난 그라솔 불연 제품을 50T를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용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단열재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전실 공간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들어오면 전실이 이제 타일을 해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었는데 크지는 않습니다. 적정한 제가 공간을 활용해서 만들었고요. 그 옆에 이제 신발장입니다. 신발장 또한 높이까지 할 수도 있지만 이 개방감을 위해서 일부러 낮췄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가구만 있게끔 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세 칸이 있어서 신발 넣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전실 공간도 상당히 심플하지만 효율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네. 거실 공간을 한번 볼까요? 네네, 들어보시겠어요? 와, 픽스창이 정말로 아주 크게 만들어져 있어서 네. 개방감이 상당히 좋은데요? 네. 우선 뭐 쉼터라는 거는 힐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개방감이 최우선으로 저희는 컨셉을 잡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또 측면은 이렇게 슬라이딩 창으로 네네. 만들어져서 네. 외부로 이렇게 나가는 것도 상당히 편리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중으로 16mm 표에 방충망까지 있어서 들어가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 자동 잠금 장치로 안에서만 열리지 바깥에서는 열리지 않는 방범창 기능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또 이쪽으로는 픽스 창으로 또 만들어져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뒷면은 벽으로 많이들 마감을 하시는데 개방감 있게 픽스창을 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창호가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네. 텐데 그런 거 변경도 다 가능할까요? 변형 가능하죠. 아, 그런 부분은 변경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실링 팬도 달려 있어서 상당히 분위기도 좋고 여름에는 더욱더 이제 시원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실링팬은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요. 더더구나 공기순환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따뜻한 공기를 순환시키고 여름에는 찬 공기를 순환시키는 역할이 있어서 열 효율이 가장 좋아집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 컨테이너임에도 불구하고 네. 천정고가 되게 높아요. 이 외경이 3200이고 내경은 2750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조명도 상당히 예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컨테이너 구조가 네. 바닥 구조에 있어서는 네. 또 취약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네네. 라카사벨라는 네. 좀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네, 완전 다릅니다. 컨테이너로 만들면 바닥이 꿀렁거리거나 바닥에 내려앉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다 보완을 했는 제품이 이 라카사벨라고요. 맨 밑에 바닥에 아연 강판이 들어가 있고 그 위에 아연 각 파이프 100에 50짜리로 용접을 한 뒤에 그 사이사이는 그라솔 가장 좋은 단열재를 다 채워놓은 상태에서 방수합판, 일반합판 34mm를 넣었고요. 그러고 나서 온돌을 했고 온돌 위에 아연 강판을 깔았고요. 그 위에 지금 데코 타일을 깔았기 때문에 거의 콘크리트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지금 바닥에 글라스홀이 들어간 거예요? 네, 그라솔 단열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로 인해서 열 손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열 손실을 막기 위해서 지금 바닥 단열도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네. 지금 한번 제가 네네. 바닥을 좀, 오, 이거는 예, 예. 일반적인 컨테이너랑은 완전 느낌이 다른데. 네, 완전 틀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뭔가가 있는데 이게 네. 이게 뭐죠? 저작권이라고 써 있네요. 네, 자랑스럽게 X자에 걸어놨습니다. 컨테이너 회사 최초로 저작권 등록을 한 이 까사벨라 제품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 도용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저작권까지 마련을 하신 거 보니까 네네. 처음에 건축사님이 창작물이라고 하셨거든요. 네네. 약간 작품의 개념을 맞습니다. 도입하셔갖고 설계를 하시고 제작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이어서 바로 옆으로 주방 네. 공간이 있는데요. 주방 공간도 상당히 깔끔한데요. 한번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모던함을 추구하는 까사벨라이기 때문에 위에 상부장을 다 뗐습니다. 모던한 이런 후드만 하나 놨고요. 그 다음에 타일로 흰색으로 마감을 했고요. 개방감을 여기도 높게 하기 위해서 2,500짜리 중간 참을 이중 페어로 만들어 놨고요. 벽박의장 위에다가 이렇게 충분하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 밑에다 이렇게 빌트인 세탁기 9kg짜리 드럼 세탁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하부도 수납 공간이 충분해 하부에 보입니다. 충분합니다. 이렇게 다 수납장이 있고요. 이쪽에도 이렇게 수납장이 있으니까 충분히 수납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주방 공간도 설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용적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옆으로는 또 작은 식탁이 보이는데요. 네, 여기도 이제 식탁 공간에 너무 작아 보이겠지만 두 사람이 앉아서 먹는 데는 전혀 문제 없고요. 이렇게 4인용 식탁이 됩니다. 아, 별도로 이렇게 주문해서 예. 만드신 거나 보네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공간 활용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 여기 바퀴도 달려져 있고 네네네. 실용적이고 괜찮은데요. 네네. 그리고 이 체류형 쉼터에는 냉난방기까지 딱 시스템으로 설치가 되었다고 들었는데 네.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찾아보세요. 어딨나? 오, 식탁 위에 바로 네.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네네. 일단 모던하고 깔끔하려면 빌트인으로 해주는 게 가장 좋다 생각해서 빌트인으로 냉난방기 삼성 거를 설치했습니다. 겨울에 이 온돌이 데워지려면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냉난방기 뜨면 바로 따뜻해지면서 이 온돌 기다리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서 같이 효율적으로 하시고 그때 이제 실리피까지 돌리면 거의 5분 안에 엄청 따뜻해지고 엄청 시원해집니다. 오, 역시 주부의 감성이라서 그런지 네네.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다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효율을 엄청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화장실 공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화장실을 그렇게 크게 빼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실속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세면대, 양변기, 샤워수전, 온수기, 그 다음에 여기 수납장, 철라이트 수납장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렇게 젠다이로 뺐고요. 벽체까지 다 타일로 마감을 했고요. 저장식 온수기를 위에 상부장에다 달았고요. 겨울철 대비해서 내부에 라제타 설치했고요. 메리평 휴지거리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 라디에이터가 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네. 동파 방지도 되겠는데요? 동파 반지도 되고 겨울에 샤워할 때 추우니까. 그리고 요 저장식 온수기가 보기 싫다, 다른 데를 빼달라 하시는 분도 많은데 저는 이거를 왜 화장실에다 놨냐 하면 AS 날 경우도 생각하고 여기서 압력이 생기면 물이 뚝뚝 떨어지게끔 만들어져 있는 게 온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부 쪽에 빼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일단 화장실에 넣었지만 필요하시면 다른 데 빼달라 하시면 빼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화장실 공간도 봤고요. 마지막으로 또 침실 공간 궁금해지는데요. 네, 침실 공간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보세요. 오, 침실 공간도 멋지죠? 선면이 또 네. 이렇게 큰 창으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도 네네. 좋고요. 네네. 작지 않아요? 아우, 안 작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2.7평? 부부가 살 때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쪽에 장 하나 놓으시고 여기다가 화장대 하나 놓으시면 전혀 문제 없는 독립 공간이 됩니다. 와, 그렇군요. 여기도 개방감이 네네. 너무나도 좋은데요? 네, 부부가 독립 공간에서 편하게 쉬실 수 있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도 개방감을 높였습니다. 아, 저희가 난방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안 했는데요. 네. 난방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건가요? 다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전기온돌 네, 판넬이죠? 전기 온돌 판넬. 여기 온돌 판넬 조절기 따로 있고요. 저쪽 따로 있고요. 아, 여기 지금 침실 공간 바로 네. 옆에 조절기가 이제 달려져 네. 있고요. 네. 측면에는 네네. 슬라이딩 창호가 만들어져 있네요. 네네. 여기 또한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 나가서 야외 욕조에서 샤워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야외 욕조요? 네네. 한번 볼까요? 네, 보시죠. 냉온수기를 다 빼놨기 때문에
이쪽에서 아이들 샤워도 할 수 있고 어른도 그냥 노천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여름에 야채를 씻는다든지 걸레를 빤다든지 해서 개수대를 만들었습니다. 와, 네. 화장실이 또 작지만 네. 이렇게 야외 개수대가 있어서 그런 그렇죠.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야외 풀장 그런 거 이렇게 갖다 놓고 아이들 놀게 하면 상당히 좋겠는데요? 그렇죠. 뜨거운 물까지 빼놨으니까 뭐 낮이든 밤이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와, 네. 근데 이렇게 야외에 개수대가 만들어졌을 때 또 걱정하는 게 네. 동파거든요. 네, 그럴 것 같아서 저 아까 화장실 쪽에 보면 열선이 있습니다. 그 열선을 꽂으면 여기까지 다 감겨져 있어서 동파될 위험은 없습니다. 이쪽에서 보온을 해주시고 겨울에는 관리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내부에 다 열선 네. 작업이 되어 있는 거네요.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수 있는 가격에 대해서 밖에 나가서 네.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보실까요? 네. 네, 대표님. 오늘 라카사벨라 아름다운 체령 쉼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희 구독자들이 또 가장 궁금해할 만한 네. 가격에 대해서 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습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경제적이고 아름다운 그 쉼터를 가성비 굉장히 생각해서 책정을 했고요. 두 모듈 10평과 앞에 4m 정도의 데크, 그 다음에 어닝, 처마 다 합해서 4,900만 원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옵션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 포함입니다. 그 빌트인 냉난방기, 세탁기 다 포함이고요. 냉장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식탁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시공이거든요. 네, 시공 포함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공비 따로 별도로 책정을 하면 고객님들의 부담이 커질 것 같아서 그건 저희가 부담하기로 했고요. 현장에서 하차 장비와 운송비는 소비자께서 지불하시고요. 부가세도 별도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지금 루프탑에 대해서는 네.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네, 원하시면 이제 루프탑하고 계단하고 저희가 현장 가서 시공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시공 포함해서 1,000만 원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1,000만 원에 이 루프탑 공간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뭐 17평 정도 공간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고 사용 쓰임새가 많습니다. 그러면 보합하면 5,900만 원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체령 쉼터의 구조, 그 다음에 바닥 이런 부분이 네. 다르다고 말씀을 네. 해주셨잖아요. 네네. 이해를 돕고자 저희가 샘플을 겉에 저희 컨테이너 만드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부 기초 3.2T 베이스 철판이 들어가고요. 그 위에 사이드 철판 1.4T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CO2 올용접을 다 이렇게 돌려서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아연 각관 1.4T를 보강을 하고요. 위에도 상부도 1.4T, 상부 톱레일을 50T 아연 관관을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와, 이걸 보니까 네. 확실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되시죠? 네. 우선 스판 용접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요게 지금 1.4T 아연 각관. 아연 각관. 아, 이 아연 네. 각관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적인 다 컨테이너는 그냥 요 철판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철판도 1T짜리에 테크 용접해서 실리콘 사용이고요. 저희는 1.4T, 그러다 또 1.4T 또 보강, 수직 보강을 다시 한 거예요. 와. 하나의 구조물입니다. 일체형이라고 보면 그렇죠. 되겠네요. 그래서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와, 이걸 보니까 라카사벨라가 네네. 얼마나 튼튼한지를 그렇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부 단열은 어떻게 됐는지도 한번 볼까요? 보여드릴게요. 벽체 단면도와 하부 바닥 단면도를 저희가 만들어 봤습니다. 설명을 이제 벽체 단열부터 해드릴게요. 처음에 1.4T 철판에다가 아까 1.4T 아연각관 덧대서 CO2 올용접을 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창 틀은 다 이렇게 아연각관 각 파이프 2T짜리 다 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튼튼하고요. 그 사이에 단열재 여기 보시면 그라솔 50T 이게 천정 벽체 전부 다 보온재가 들어가 있는데 불연이고요. 보온재고 흡음재입니다. 뒤에 비디법 2종이라는 50T 단열재가 들어갔고요. 철판 안쪽에 여기 보시면 열반사 단열재 OT로 해서 기밀을 했습니다. 다 붙여져 있습니다. 천정하고 다 아. 돌려서. 그래서 기밀이 완전히 된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것도 난연이고 지금 예, 이것도 난연이고 난연이고요. 얘는 글라스는 글라스는 불연이고. 불연이고. 예.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난연 전선관으로 해서 2.5 스퀘어 3선이 들어간 겁니다. 접지선까지. 와,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만약에 여기에서 누전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 안에서 잡아주고 불연이 잡아주고. 예, 그때 전혀 화재는 걱정을 안 해도 예, 되겠네요. 완벽하다 할 수 있고요. 그 위에 또 하나 합판 OT를 공간 보강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섞어보도록 하면 이 중간에 물렁물렁해서 나중에 강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합판을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불연제 섞어보도를 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섞어보도 하는 게 도배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거는 화재 방지 때문에 자작나무니 그런 나무를 많이 쓰시는 거는 뭐 화려하고 미관도 좋겠지만 화재는 좀 취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단면을 보니까 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하부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네. 주시겠어요? 자, 보시면 지면에 닿는 제일 하부 밑바닥에 아연 강판 0.5T를 댄 겁니다. 아, 아연 강판이요? 예. 0.5T. 예, 이거 됐고 그 위에 각 파이프 이티를 400간격으로 해서 다 보강을 했고요. 그 사이에 공간이 남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라스를 50T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보온재가 되고 불연도 되고 그 위에 합판을 방수 합판 넣고 일반 합판 넣어서 이게 34mm입니다. 방수합판, 일반 합판, 그다음에 온돌판네. 온돌판네. 이것도 온돌판네는 0.5T 강판이기 때문에 꿀렁거립니다. 사람이 밟으면. 그래서 그 위에 아연 강판 1.2T를 또 시공을 했습니다. 아, 이게 들어갔기 네네네네. 때문에 되게 단단함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당연하죠. 예, 그 위에 데코타일 3T로 바닥 마감을 한 겁니다. 이 지금 네. 아연각관 간격이 네, 400mm예요? 예. 일반적인 구조보다 훨씬 촘촘하게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아연 각 파이프로 보강재를 대지 않고요. 컨테이너는 컨테이너 멤버라는 디귿자 자재가 있습니다. 그걸로 하는데 그거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아연 각 파이프로 저희는 시공을 한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이제 왜 이렇게 좀 꿀렁거림 없고 튼튼한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이런 같습니다. 단면을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알려야 소비자들께서도 비교를 하셔서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네. 준비해 주신 게 어떤 거죠? 이거는 외장재입니다. 외장재. 사이딩 철판이고 루바 사이딩, 서머 사이딩. 그렇죠? 다 색상만 똑같습니다. 이렇게 우레탄 폼이 들어가 있고요. 이 철판을 접어서 하는데 이 철판이 0.5T입니다. 0.5T 철판에 우레탄 폼 15T 건축 외장재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는 용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공을 어떻게 하냐 하면 이렇게 맞물립니다. 이렇게 해서 딱 맞물리면 굉장히 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용접을 할 수가 없어요. 보시다시피 이 우레탄 폼이 이게 화기에 엄청 약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실험을 저희가 해보 드릴 건데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한번 해보시죠. 네. 저희도 이렇게까지 준비하시는 분은 처음 봤는데요. 네, 소비자분들께서 이런 걸 아시고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쏴주시겠습니까? 자, 보세요. 가스가 많이 아. 나고 바로 이렇게 붙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도 예, 불이 붙어버렸네요. 철판이 아니고 이게 종이입니다. 이렇게 아, 오우.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네네네. 네, 끄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라스울 자재 불연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라스울입니다. 아, 자, 꺼보세요. 자, 붙습니까? 아, 붙죠? 이거는 이게 불이 안 불연- 붙네요. 안 붙어요. 불연이니까. 유리 섬유라고 합니다. 유리 가루인데 단열 효과도 좋고 흡음도 됩니다. 아. 예, 자재가 비싸기 때문에 많이 안 쓰는 거죠. 자, 여기 지금 석고보드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 타요. 이건 아예 안 타네. 아예 안 탑니다. 그래서 이거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해서 위에다가 도배를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도배하기 위한 자재가 아니라 불연이기 때문에 하는 석고보드입니다. 알겠습니다. 오, 그냥 제품만 소개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정말 많은 것을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 구독자들도 네. 아주 유익한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준비해 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네네. 마무리할까요? 네네. 소비자분께서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어떤 자재를 쓰는지 그걸 알고서 선택하시고자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거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생각해서 만들었고요. 많이 검토해 보시고 저희 회사에 오셔서 샘플도 보시고 상담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쉼터를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직접 이 신세계 컨테이너에 방문하셔도 되고요. 네. 네. 전화 상담도 가능하겠죠? 가능하고요. 건축에 대한 모든 거 해결하지 못한 것 있으면 전화 주시면 저희 건축사님이 도와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